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 체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는 두 가지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있고 자본주의 통제경제가 있어요. 통제경제는 전시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키워드는 자본이에요. 자본. 우리 박 회장 얘기했죠. 중국집 앞만 잘하면 뭐해? 거기다가 건물주가 빨대 꽂아버리면 덥기만 덥지 안 돼요. 편의점 좋은 데는요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편의점 원청업자가 어떻게 해버려? 새로 올려버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장소가 좋은데도 300만 원 이상 못 벌도록 만든답니다. 빨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딱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게가 자기 거면 어때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자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돈 많이 벌려고 여기 오셨죠? 소득. 소득이 높으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 임금 주는 그런 회사는 없어요. 망하거든. 그러면 생산성이 높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이 없으면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자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본이 뭐냐. 사회주의는 자본의 개인 소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헌법에 규정해놨어요.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단체만이 소유한다. 개인이 소유 못해. not 홈이 그건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 못해. 자본이니까. 그건 국가와 사회단체만이 소유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서울역에 있는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볼 수는 있지만 어떤 놈이 가져갈 수는 없어. 직계 아니거든 그거.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승병 선승 이후 구전. 이걸 선승구전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군대, 병은 군대입니다.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우고, 그 다음에 패병 선전 이후 구승. 지는 군대는 싸워보고 이길 것을 구한다. 그러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제조업의 일자리가 6만 5천 개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품위생업으로 다 갔어. 그럼 그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식당 개업을 많이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한다면 내가 식당을 개업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해놓고 벌라고 그런다. 그럼 반드시 진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진다. 그러니까 식품 개인 자영업 있죠? 자영업 경기도 통계 보니까 5년 생존율이 15%밖에 안 돼. 5년 후에 85%는 망해. 그런데 15%가 살아남아 있는데 그 중에 돈을 버는 비율은 5%, 나머지 10%는 현상 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5%는 벌어. 그러니까 가게 100개 생기면 가게 5개의 주인은 돈을 번다 이 말이야. 벌어요. 아무도 못 버는 게 아니야. 그 나머지 95%는 망한다. 5년 이내에. 그러면 그 차이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요리 솜씨 그 자본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 맛없는데 또 가는 사람 어디 있어? 요리 솜씨. 그런 게 자본이란 말이야. 자본. 생산성이 높잖아요. 자, 그러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그러면 공부가 무엇인가? 자, 공부는 겸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면 벌써 골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X는 이퀄 Y 플러스 Z 나오면 뭐 아이고 Z인가 무엇인가 나 모르겠다. 영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사회에서 공부를 잘못 정의해서 그럽니다. 공부는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머리 공부, 머리로 지금
뭔가 지금 알려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입니다. warm heart의 정직성, 도덕성,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정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직접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게 된 게 헨리 포드의 덕분입니다. 헨리 포드는 그 당시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 공장을 만들 때에는 자동차라는 것은 돈 많은 귀족들이 사치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동차입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포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꼭 자동차를 귀족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노동자들도 자동차를 가질 수는 없을까? 그 정신이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가 자동차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동자의 봉급을 올려주고 자동차를 싸게 만들면 노동자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포드의 경영 이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분의 어록을 참고를 하고 그분의 경영 이념을 배우고 하는 게 그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어. 그걸 포디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자동차를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생산성이 낮은데 봉급을 주면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도입한 게 컨베이어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안 오고 뭐가 해? 로봇이 수북 지나가면 뭐시 버득버득 하면서 로봇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로봇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T형 자동차라는 걸 만들면서 자동차 가격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고 노동자의 봉급을 2배로 올려버리니까 어때요? 노동자도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되니까 더 많이 팔리니까 이익은 적게 보지만 전체 이익은 커져. 그렇죠? 이게 포드의 경영 이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드 찾는 거예요. 내가 나만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졌다면 헨리 포드를 찾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드가 이제 T형 자동차 그걸 만들어야 돼. 그런데 자동차 가격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려야 돼. 그러려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돼. 그러려면 컨베이어 시스템밖에 없어. 그래서 하루는 간부회의 하면서 A 이사한테 자네는 이러이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 A라는 이사가 사장님 그건 현재 기술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자네 말이 옳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이사한테 B 이사 자네는 이러이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네 말이 옳네 그랬단 말이에요. 황희정 상하고 비슷하죠. 황희한테 배운 것 같아 아마. C라는 이사가 아니 사장님 만들 수 없다는 말도 맞다고 그러시고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맞다고 그러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없다는 놈은 못 만들고 만들 수 있다는 놈은 만드니까 둘 다 맞지. 그게 이 말입니다. 자,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당신이 옳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 말을 누가 썼냐 하면은 어제 박상영 선수가 썼어요. 네. 박상영 선수가 썼어요. 에페는 그렇게 역전이 불가능하답니다. 헝가리 선수는 박상영 선수보다 나이가 2배 아주 세계적인 베테랑이에요. 나중에 지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내가 왜 졌는지 지금 모르겠다 이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지금. 도대체 진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야. 그런데 2회전 끝나고 나서 스코어가 9대 13이 됐어요. 박상희 9.1, 요거 펜싱은 15점 되면 끝나버리죠? 15점 되면 끝나버리는데 2점만 더 따면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국 응원단이, 그래서 가끔 응원단도 가셔야 돼. 응원단이 여러분들
이 유튜브 동영상에 이게 말이 나와 있어요. 응원단이 잠깐 쉬는 동안에 어떤 놈이 이제 그놈은 못 찍었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함을 질렀어. 그러니까 박상이 그걸 받아가지고 맞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걸 중얼중얼하는 게 지금 동영상에 나와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하고 박상이 중얼중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긍정적 자기암시라고 부릅니다. 긍정적 자기암시. 즉 자기 무의식의식에, 잠재의식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오늘 가시면은 거울 보고 중얼중얼 하세요. 긍정적 자기암시, 파지티브 오토 서그제스천. 이거 오토 서그제스천. 긍정적 자기암시. 다시 말하면 자기 무의식 속에 나는 할 수 있다고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이, 자기 개발 서적을 보면 무의식이 그렇게 되도록 자동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돼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는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기냐고. 이 2점만 따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쪽은 세계적인 베테랑 선수예요. 헝가리 선수. 이쪽은 이제 21살의 예숭이에요. 처음 나가면 예숭이야. 그런데 혼자 그 동영상 보세요. 혼자 중얼중얼해. 맞아,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는 동안에 14대 14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헝가리 선수가 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 함정을 못 따. 마지막 판에 박상현 선수가 찌르죠. 찔러서 15대 14로 이겨버립니다. 15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이야, 한 점만 더 따면 10대 14에서 한 점만 더 따면 되는데 한 점을 못 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박상현 선수의 잠재의식이 성공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라. 찔렀는데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이겼다. 야, 이겼다. 어제 진종호 선수도 그랬죠. 중간까지 7등이야, 7등. 어떻게 10점 쏘는 선수가 6.6점을 쏴버리니까 6.6. 중간에 6.6을 쏴버리니까 어때요? 7등으로 떨어져. 7등으로. 1등은 베트남 빈 선수. 저 감독이 우리 한국인이죠. 베트남이 얼마나 열악한지 전자표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데려다가 훈련을 했어. 근데 그 친구가 금메달을 쏴버리니까 혼자 그러니까 은메달을 딴 거죠. 2개 금메달을 딸 뻔했는데 진종호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진종호는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어. 7등으로 떨어져. 7등으로 어떻게? 7등으로. 그런데 그 뒤에 2발을 10점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3등까지 올라왔어요. 3등, 1등 베트남, 2등 북한, 3등 진종호. 마지막 2발을 쏴가지고 1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2발 다 가지고 계시죠. 나는 2발이 없다. 마지막 2발만 있으면 돼. 7등으로 달리다가도 마지막 2발에 역전할 수 있어. 10대 14로 치다가도 나는 할 수 있다. 오토 서그제스천, 파지티브 오토 서그제스천. 긍정적으로 자기 암시를 주면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 2 선수가 그걸 보여줬어. 그렇게 된다는 거. 다 이게 박상영이 이긴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실패만 계속하고 7등밖에 못했어. 지금 곧 컷오프에 걸리게 생겼어. 그런데 마지막 2발만 있으면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 2발이 뭐예요? 이 혀요, 혀. 오설상제. 아직도 내 혀는 살아있다. 아직도 내 혀는 살아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소진과 자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연행책, 그 다음에 합종책. 둘 다 형편없어서
가난해가지고. 근데 장이가 어느 날, 소진이 어느 날 어느 회의에 참석했다가 대감댁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대감이 아주 천하의 귀한 옥을 보여줬는데, 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연못에서 고기가 뛰는 바람에 전부 깜짝 놀라서 거기 보다가 옥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형편없는 놈이 그 앉아 있거든. 그래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네가 가져갔지? 안 가져갔어요. 네가 가져갔지?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 그리고 집에 왔어. 집에 와니까 마누라가 이게 아주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와.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진즉이 얘기했잖냐 말이야. 농사나 짓고 살면 되지 무슨 정치를 한다고 말이야. 합종책 연영책 하면 돌아다니니 잘 꼴 좋다. 그러니까 혀를 쑥 내밀면서 내 혀가 있냐 그냥.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고. 나는 혀만 있으면 천하를 석권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혀 가지고 천하를 석권하고 6개국의 재상이 됩니다. 겸직 재상이 돼버려. 겸직 재상. 거기서 나온 말이 오설상제. 이 전국책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혀가, 마누라한테 내 혀가 아직도 있느냐 그 말이야. 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으니까 써봐. 요가하니까 여기 가서 한번 들어봐. 들어봐. 들어보기 싫으면 말어. 그렇게 혀만 있으면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 박상영 선수와 진정호 선수가 정말 이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걸 그대로 했어.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보여줬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걸, 7등으로 가다가도 금메달로 올라올 수 있다. 10대 14로 치다가도 1점만 지면 이제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데 그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두 선수가 보여줘서 어제 저녁에 아주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러니까 더 졸려 지금. 이제 더 졸리는데 아무튼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다 금메달 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